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시 이번 시간에도 역시 사주풀이를 해보죠. 사주풀이, 이렇게 사주구조이해라는 주제를 달고 한번 해보죠. 사주구조를 잘 이해함으로 해서 사주를 잘 풀 수 있다. 우리 이제 사주를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주 공부를 하는 것은 사주를 잘 풀기 위한 목적이죠. 사주를 잘 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과 저와 또 이렇게 만남이 주어지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 구조 이해력을 높여 놓으면은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는 이제 격국을 봐라. 격국이 있냐 없냐, 이걸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어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역시 똑같은 얘기죠. 사주 구조를 이해하면은 뭐 많은 것을 다 이제 이해를 하면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사주를 잘 풀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제 이렇게 글만 써놨지, 이제 하는 방법은 거기서 같은 방법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주는 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저는 맨 먼저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격이 있느냐 없느냐. 격이 있다. 격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해놓고 사주 구조 위에, 즉 사주 풀이를 해나가 한번 보죠. 자, 신금일주가 이렇게 사주 구조를 가졌죠. 자수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각종 이제 팔자를 지니게 되고, 이것이 이제 전 시간에 말하다시피 이것이 숙명적인 것이다. 이 숙명적인 것에 사주 구조 구성에 따라서 이제 기룡화복, 이렇게 이제 전 시간에 사주풀이를 했듯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벌어질 수 있다. 같은 육시화갑에 주어지는 팔자, 즉 사주, 네 기둥의 사주 팔자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격국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격국이 없더라도 사주 구조에 따라서 중산층까지 갈 수도 있고, 또는 아주 빈촌에서 이제 빈민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격국이 없는 상황에서도 거기에서도 차별이 주어진다. 자, 격국이 있어도 격국이 주어져 있는데 운에 따라서 또 차별이 주어질 수 있죠. 이게 흥하고 망하고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격국이 있다. 어떤 격이냐? 세덕이 아니라 시간, 시상일이 기격이 됐다. 즉 시간에 편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상일이 기격이 주어져 있다. 해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식신이 있죠. 식신. 그러면 식신격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관을 먼저 보고, 또 시상평관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상평관격을 먼저 응용해서 본다. 시상평관격이 주어지고, 여기 시지에 시록이 주어져 있죠. 신금일간의 시록, 녹이죠. 녹. 일간의 녹, 쪽 시지죠. 자, 시지에 주어져 있는데, 즉 이제 녹이라는 글은 이제 전시회관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녹이라고 하는가? 이 월건에 있어서 걸록이라고 하는 것은, 걸록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시록은 왜 녹이라는 것을 붙였느냐? 이게 똑같은 원리죠. 똑같은 원리예요. 걸록이든 시록이든 전록이든 녹이라는 글자를 썼을 때에는
녹은 관을 의미하는데, 이 비견인데 왜 녹이라는 글을 썼나, 예, 했을 때에는 원리는 똑같아요. 걸록이든 시록이든 절록이든 녹이라고 붙이는 의미는 이제 똑같은 원리죠. 자, 유 중에 신금이 있죠. 신금이 즉 오신오합의 병을 합해온다. 즉 이역이 자체에서는 없어도 합해온다. 합해와서 이 병을 관으로 삼기 때문이다. 일간의 신금 일간의 다른 일주도 똑같이 이제 십간 전체가 다 똑같은 원리로 주어진다. 그래서 걸록이든 시록이든 절록이든 똑같은 원리로 이런 원리로 주어진다. 그래서 유 중에 신금이 병을 합해와서 천간합이죠. 합해와서 병을 관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 관이 이렇게 합해와서 관을 삼기 때문에 이 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록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록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시록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천간에 있는 것들은 왜 녹이라고 쓰지 않나? 이게 천간에 있는 것은 녹이라는 의미하고 또 다르죠. 물론 천간에 있는 것들이 병을 합해올 수도 있고 뭐 을을 합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지만 이것은 원리에 맞지 않다. 이미 즉 천간에 지지에 있는 것들은 지지의 장간들이 이제 합해오는 것이니까 여기는 이미 개두되어 있는 상태에서 즉 천간에 있는 상태에서 활동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원리는 주어져 있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록은 그렇게 되고 시록 자체가 기인의 역할을 이미 주어져 있다. 그래서 시상평관과 시록이 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격을 이미 갖춰 있으니까 기인사주가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기인사주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 사유축 금국이 있다. 사유축 금국은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경우를 유금 복덕격이다. 유금이라는 의미는 오자운법 또 유구법 60화갑에 6개의 신금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구라고 하고 유금이라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유축 금국을 받기 때문에 신축일에 그래서 복덕격, 신금의 복덕격이 주어져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은 복덕격이라는 격 자체는 이제 참고용으로 이제 어느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복덕격도 여기에 가미를 시켜주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인데, 즉, 시상일의기에 시록을 갖췄기 때문에 시록격은 이제 비겁들이 있기 때문에 시록격은 또 평관격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록격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시록격에 버금가는 귀를 첨가한 것이다. 여기에다가 복덕격까지 가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첨가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걸 복덕격을 적응을 안 해도 이제 복덕격을 적용을 안 해도 충분한 영양이 충분한 사주가 이미 됐는데 이것을 가미시켜주면은 또 그만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은 역시 기인의 몫은 사주 구조 숙명적인 구조에서 복덕격까지 가미됐으니까 그래서 기인인 것만은 기인 사주인 것만은 명백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월지에 식신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식신의 작용은 어떠냐? 식신의 작용이 굉장한 것이죠. 여기서는 금생수해서 금생수 식신은 아주 좋은 식신이다. 물론 이제 다른 사주도 이 본신이 왕하니까 식신이 아주 좋은 것을 이제 가져다 주죠. 그래서
시상 평관과 식신까지 가함이 돼서 본신이 태양한 상태에서 이렇게 충분한 역량들을 이제 사주 구조에서 갖추고 있다. 이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이 식신이 월지 식신이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활동력과 지혜를 이제 같이 갖춘 격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평관이니까 추진력, 일의 추진력 또는 권력의 욕심이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지만, 권력의 욕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추진력은 대단하다. 그 식신이 그 추진력을 뒷받침해준다. 뒷받침해줘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그러니까 신앙하기 때문에, 태양하기 때문에 무한한 에너지를 쏟아내도 그걸 감당해서 추진력과 그 이제 타고남이 있죠. 이제 사주 구조의 타고남. 그래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주가 됐다. 그러면 이 사주는 누군가? 이 사주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주니까 이분이 이제 그 노년에 들어서 잠깐 형무소에도 이제 갔다 오고 그랬지만은, 어찌됐든 젊은 시절부터 살아온 그의 역량은, 그것에 이제 공과 사를 떠나서 이제 그의 그 삶의 역량은 대단한 것이었다. 우리가 이제 그 본질적인 것에 이제 그 공과 사를 떠나서, 또는 선과 오를 이제 평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추진해 한 삶의 그 방법, 그 하는 이런 것들은 본받을 만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주 구조 추진력 또는 삶의 그 부지런함, 또 어떠한 역경이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또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본받을 만하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부정한 것이 있었던, 뭐 어떤 결과가 있었던, 어쨌든 뭐 형무소까지 갔다 온 결과가 주어져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을 일단 배제하고 얘기했을 때는 본받을 만한 추진력이었다. 그렇지만 타고난 숙명적인 사주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숙명적으로 타고남이 없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이 사람처럼 그런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또는 얼굴 두껍게 안면 깔고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느냐. 그렇죠. 타고남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이 겁재와 비겁이 많죠. 그래서 겁재에 내가 잘못했더라도, 그것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마음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지금 당장 너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 나는 이 일을 계속 추진해 갈 거야. 너 반발해. 이런 마음가짐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평관과 겁재를 합해 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일이 망가졌다. 그러면 너 두고 봐. 내가 끝까지 복수할 거야. 즉, 복수라는 건 너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내가 이룰 거야. 이런 것을 이제 가짐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그런 성격까지도 있다. 꼭 이제 우리가 이제 복수심이라는 것은, 이제 때로는 나쁜 복수심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복수심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이 충분히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운, 역시 운도 신앙운이죠. 신앙운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는 이제 다시 평관이 왕해지는 운으로 이제 접어들죠. 이렇겠죠. 이 위에도 이제 미리 와 있지만, 천간에 이 남방 화왕제를 만나서 편관격을 이제 지금 시상 일익이, 즉 시상 편관격을 쓰는데, 편관이라는 것은 이제 권력 욕심이죠. 권력 욕심이 생기면 뭘 하겠어요?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남방 화왕제를 봐가지고 본신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아무리 왕한 이 편관운이 오더라도 오히려 더 좋다. 이 편관운이 와버려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직까지 서울시장을 거쳐서 국회의원을 거쳐서 대통령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역량, 이 남방 화왕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는 갈 수가 없겠죠. 이 사주 자체가 그런 역량이 충분한 사주라 하더라도 이 반대운이었다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보여요.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주 자체에도 재성이 없고 운에서도 재성운이 많았는데 왜 그렇게 돈이 많느냐? 바로 그거죠. 이게 사주 구조를 이해해라. 그것이 그거죠. 사주의 재성이 전무하고 운에서도 오지 않고 이러는데 대통령까지 하고 대통령 하기 전에도 돈 많은 부자였고, 즉 우리나라에서 기득권층에 들어가는 부자였죠. 뭐 이제 젊은 시절하고는 이제 다르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느냐? 사주에 격이 있으면은 일단 귀격을 띠면은 부귀를 겸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격국을 이해하시라. 격국을 배우시라. 또 격국을 알아야 이런 구조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만약에 이 구조상으로 본다면 재성이 전무한 상태고 운에서도 여기 이제 이것뿐인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죠. 이런 것들이 왕하니까 오히려 이제 군급증제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주 격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런 오행 관계 또는 그런 단순 재성의 관계 이런 걸로 해서는 부자라고 이제 할 수 없는 결론이 여기 이 비급이 태양한 운이는 어쩔 것이냐. 이때도 물론 이때는 큰 부자는 아니었겠지만 이때도 그래도 활동력이 대단한 시절이죠. 이 시절에도 활동력이 대단한 시절이었다. 물론 초년에는 뭐 가난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시절에 비해서 가난했는지는 정확한 정보를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물론 나온 것은 봤는데 그게 과연 맞는가 그것은 약간의 의문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자 이렇게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주 이명박 사주도 시상평관격이 주어졌다. 그러면서 시록이 주어져 있는데 시록 격은 이루어지지 못하지만은 그 기회를 첨가한 것이고 복덕격까지 이루었는데 역시 그것도 기회를 첨가하는 것이다. 복덕격은 참고용이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감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주 자체에서 이렇게 비급들이 태양한 상태에서 재성이 전무한데도 왜 그렇게 부유했느냐 이런 의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 그것은 사주 격이 충분히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사주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잠깐 쉬고 바로 이 마지막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